이거는 2학년 기본 개념 파트는 빠지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 아닌 학생들도 있겠지. 그리고 그 개념 들었는데도 잘 모르는 학생도 있을 거고. 그래서 개념 파트는 기본적인 거는 이 방학 동안에 꾸준히 내용 파트는 조금 찍어두고 그 내용 파트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학기 중에는 센으로 쭉 치고 나갈 거라서 2학년 거도 이 개념 파트는 조금 찍어두려고 해. 그래서 혹시나 그 학원을 빠지거나 피치 못하는 과정으로 빠지거나 일이 있는 사람은 이 내용을 보고 그게 아닌 사람은 그냥 쭉 보충한다 생각하고 쭉 보면 돼. 그래서 쭉 한번 해볼게. 이거는 우리는 개념 플러스 유형을 라이트지.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에 가장 첫 단원이야. 자, 쭉 한번 가볼게. 첫 번째 페이지에 저기 앞에 제일 앞에 있는 여기 목차를 한번 봐봐. 우리는 이 2학년에서 뭘 배우냐면 첫 번째 유리수와 순환소수. 크게는 이 2학년에서 우리는 첫 번째 유리수, 그러니까 2학년에서 2학년 1학기에서 뭘 배우는지와 무엇을 배우는지를 한번 봐봐. 2학년 1학기에서 우리는 처음에는 유리수와 순환소수 소수 파트야. 유리수와 순환소수 파트인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 유리수가 무엇인지를 배워. 유리수 자체가 그러니까 유리수가 무엇인지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지. 정수 대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그거를 순환소수로 나타냈을 때 크게 순환소수,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 그 무한소수에서 순환소수인지 아닌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유리수의 표기적인 특징, 즉 표현적인 특징이 소수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근본적으로 우리는 유리수가 소수로 표현했을 때 항상 유한소수이다 또는 무한소수이다라는, 그러니까 순환하는 무한소수이다라는 두 개를 알 수 있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 크게는 중학교 3학년 때 여기 파트에서 순환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순환하지 않는 소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 파트를 바탕으로 중학교 때 우리는 무리수라는 거, 중학교 3학년 때 우리는 무리수라는 걸 배워.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과도기적인 내용이지. 무리수를 배우기 전에 순환소수를 배움으로 인해서 저런 소수의 특징을 바탕으로 우리는 3학년 때 무리수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이런 단원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계계산이야. 시계계산에는 크게 지수법칙, 단항시계계산, 다항시계계산이 있어. 식 자체의 계산이기 때문에 여기는 너네들의 기본적인 노력 자체가 많이 필요해. 말 그대로 여기는 손연습이 많이 필요하거든. 여기 지수법칙하고 단항식, 다항식의 여러 연산들을. 그래서 두 번째는 식의 계산. 그래서 여러 가지 식의 계산을 순으로 해보고 단항식과 다항식 계산을 해봐. 그럼 이걸 바탕으로 그다음에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이라는 걸 하는데 이 1차 부등식은 크게 우리가 1학년 때 했던 1차 비슷한 내용을 혹시 기억나? 1차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지. 우리가 1학년 때 1차 방정식이라는 걸 배웠고 그거에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이라기보다는 약간 응용인 1차 부등식 파트를 배워. 등식, 그러니까 방정식에서는 등호가 사용되었던 식이었으면 부등식에서는 부등호가 사용된 식이지. 그래서 근본적인 생각적인 아이디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는 여기나 여기나 같아. 단지 부등호가 사용되어 있다는 그 핀트만 다르거든. 그래서 아마 너네가 이번 단원에서 1차 부등식에서 제일 어려워했던 거는 1차 방정식에서도 제일 어려워했던 거. 따라서 1차 방정식이 우리가 활용했던 게 여전히 1차 부등식에 활용이 있거든. 그래서 이 활용 파트에서 우리는 크게 속도, 거속시, 농도, 그리고 농도, 시간, 거속시, 농도, 그리고 이율, 이런 것들을 다뤘었으니까 여전히 똑같이 1차 부등식에서도 속력, 농도, 이런 거 다룰 거야. 그래서 그 파트가 아마 너네가 제일 어려워, 제일 걸릴만한 거겠지.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가 요거거나 아니면 그 다음 단원까지일 거거든. 그래서 아마 1학기 중간고사에서 제일 발목을 잡는 게 활용 파트일 거야. 그 다음 두 번째야, 연립방정식. 자, 4단원에서는 연립방정식이라는 걸 배우거든. 연립방정식이라는 걸 배우는데 이 연립방정식은 크게 우리가 여기서 1차 방정식이 하나는 1차 부등식으로 확장이 되고 하나는 연립 1차 방정식으로 확장이 돼. 여기서 확장이 될 때는 등호, 여기서 사용됐던 게 등호였다면 여기서 사용되는 게 부등호고, 여기서는 1차 방정식이 문자가 한 개의 1차 방정식이었다면 여기서는 문자가 x하고 y인 두 개인
2x 플러스 3y 더하기 1은 제로라는 문자가 두 개의 1차 방정식의 해결을 다루려고 저 파트에서 다루는 거지. 물론 똑같이 1차 방정식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도 활용이 있었다면 여기서도 활용이 있어요. 물론 연립 방정식을 활용했어도 거리속력 시간 그리고 뭐 농도 그리고 이율 뭐 원가 뭐 이런 거 20% 증가 20% 감소 뭐 이런 게 있겠지. 그래서 그 파트가 특히 활용 파트가 제일 다루기 힘들지. 그래서 그 파트까지 있어. 그 다음에 1차 방정식 쭉 방정식 파트가 끝나면 이걸로 바탕으로 우리가 1학년 때 했던 정비례 반비례의 확장인 우리는 1차 함수 파트를 들어가. 이 1차 함수는 우리가 1차 방정식의 확장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정비례, 반비례라는 그 개념의 확장이기도 해. 그래서 두 개념이 확장이 되거든. 1차 방정식의 풀이도 여전히 여기에 들어가고 이 1차 방정식의 바탕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 관계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 간의 관계 요거는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 간의 관계는 여전히 연립 방정식 4단원하고 5단원이 여전히 결합이 되어서 함께 이해가 되는 함수와 방정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물론 맨 뒷단원이라서 문제 자체도 어렵게 나올 수 있지만 수학적 자체로도 방정식을 함수로 다루기 때문에 의미가 커. 그래서 방정식을 함수로 다루는 이 생각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1차 방정식이라는 걸 다루잖아.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와의 관계를 지금 배운다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에 가서는 똑같이 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여기나 근본적인 원리 자체는 똑같아. 여기나 근본적인 원리 자체는 같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2학년 때 배우는 이 원리를 제대로 습득을 한다면 3학년 때도 똑같이 원리를 적용을 해볼 수 있어. 그래서 그거를 알고 전체적인 2학년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미리 한번 봐도 자 그러면 이제 첫 단원이야. 유리수와 순환소수. 그 첫 단원이야. 우리 아까 얘기했죠. 유리수와 순환소수는 궁극적인 목적은 유리수가 아닌 수, 즉 무리수를 배우기 위해서 하는 과도기적인 상황이지. 그래서 한번 봐두고 자, 첫 단원 유리수와 순환소수. 유리수와 순환소수는 수적인 특징이야. 말 그대로 어떤 수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거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수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는 거야.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수를 쫙 한번 정리를 해보면 크게 정수가 있었어. 정수 파트에는 크게 기억나? 양의 정수와 또 뭐가 있어? 영 그리고 음의 정수가 있지. 그리고 얘네를 합쳐서 정수라고 해. 그리고 우리는 크게 양의 정수를 우리는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지. 양의 정수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같은 거. 그리고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같은 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자연수의 체계에서, 그러니까 정수 체계에서 벗어나는 수가 있었지. 기억나? 초등학교 때서 배웠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같은 거. 그래서 실제로 뭐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2분의 1, 3, 마이너스 3분의 1 같은 거. 그래서 얘네를 합쳐서 우리는 크게 뭐 유리수라고 중학교 1학년 때 정의를 했었어. 그러면 유리수는 근본적으로 정수와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파트는 우리 크게 실제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지만 정수가 아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지. 꼭 2분의 1, 3분의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리고 이 파트를 얘기를 해볼 수 있어. 그래서 꼭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유리수 정의가 뭐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나타낼 수 있는 수야. 이 말은 실제로 뭐 우리가 B분의 A로 표현했을 때 여기 있는 B하고 A는 모두 정수에서 가지고 오고 이 B는 반드시 0이 아니어야 하지.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앞에서 정수 1, 2, 3은 그러면 분수가 아니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여기서 예를 들어서 2라고 하는 건 뭐 크게 2분의 4 또는 뭐 3분의 6으로 표현이 가능하지. 그래서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 모두 저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크게 우리가 지금 배웠던 수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해봤지. 수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유리수인데, 유리수는 크게 뭐 b분의 a로 표현할 수 있는 수, 뭐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 b분의 a로 나타낼 수 있다 보니까 b분의 a다. b분의 a라고 하는 것은 크게 우리가 생략돼 있던, 기억나? 1학년 때 했던 생략돼 있던 곱셈 do, 나눗셈 do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a 나누기 b로 표현이 가능하지. 그러면 우리가 a 나누기 b가 보니까 실제로 뭐를 해볼까? 즉 a를 b로 나누어서 계산이 가능해.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3분의 1 같은 거는 1 나누기 3이니까 1 나누기 3을 직접 계산을 해보면 0.3333333 쭉 나가지.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 같은 거, 2분의 1 같은 건 1 나누기 2니까 이거 뭐 0.5 좀 5로 딱 나오지. 똑같이 4분의 1 같은 거는 1 나누기 4니까 0.25.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리수는 크게 쭉 이렇게 나가는 3분의 1인데 얘를 즉 a를 b로 나누었을 때 이 표현은 어떻게 소수로 표현이 가능한데, 소수 표현은 이렇게 뭐 무한히 가거나 이렇게 유한이 딱 끊어지는, 유한이 되거나 이렇게 두 케이스가 있겠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유리수를 어떻게 소수로 표현이 가능해. 표현이 가능해요 라는데, 소수는 표현이 안 돼. 소수로 표현을 해보니까 크게 두 파트가 있었어. 어떻게? 우리는 무한, 여전히 끝까지 무한이 가는 무한소수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유한번에서 끝이 나는 유한소수가 있어. 그럼 말 그대로 무한소수는 뭐 점 아래,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무한대에 있는 거. 점 아래지 말 그대로. 소수점 아래, 소수점 말고 나와있어. 소수점 아래, 이거 뭐지? 수가 0이 아닌 숫자가 0 아닌 숫자가 무한히 진행되는 거라면, 유한소수는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딱 유한계로 반복이 되는, 진행이 되는 소수를 우리는 유한소수라고 얘기해. 위에서 봤지만 2분의 1, 4분의 1 같은 거를 소수로 표현하니까 0.5하고 0.25로 딱딱 떨어지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유한소수, 그리고 꾸준히 나가는 거를 무한소수라고 정의를 해. 그렇지? 자, 거기 필수 예제에 있는 거 하나만 봐보면 뭐 있을까? 필수 예제 1번에 한번 봐봐. 자연수가 아닌 종수를 모두 골라라. 마이너스 2, 0, 5분의 6, 3, 마이너스 3분의 1, 파이하고 0.12. 자, 필수 예제 1번에 자연수가 아닌 정수는 뭐가 있어? 1번에는 마이너스 2하고 제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실제로 뭐?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5분의 6하고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0.12 이렇게 있지. 자, 그 다음에 3번에 유리수가 아닌 수를 모두 골라라 하면은, 실제로 유리수가 아닌 수는 이 정확한 이유는 나중에 배워볼 건데, 여기 파이가 정확하게 유리수가 아닌 수야. 요거는 원래 정확한 의미를, 쟤를 뭐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조금 이 단원이 끝날 때 뭐 정확하게 배워볼 수 있어. 자, 그래서 우리는 유리수가 이러한 소수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 소수로 표현할 수 있는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방금 배웠던 이 순환소수를 우리가 방금 뭐 3분의 1 같은 거, 3분의 1 같은 거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0.333333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또 뭐 하나 뭐 이게 같은 거 없나? 0.12111. 예를 들어서 뭐 하나를 계산해봤더니 0.121212 이렇게 반복이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거를 매번 저렇게 적으려고 하니까 귀찮잖아. 언제까지 적어야 될지도 모르고 어느 점에서 점을 찍어야 될지도 모르니까 얘를 좀 더 표현하기 쉽게 하는 방법을 이제 배워보자는 거야.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무한히 나가는 소수 중에서 같은 마디가 반복이 되는 수를 순환소수라고 정의를 해. 순환소수라는 거는 뭐 거기 봐봐. 무한소수 중에서, 개념은 무한소수야. 무한소수 중에서 소수점 아래, 여기는 소수점 아래 적당한 마디가 계속 반복되는 거를
반복되는 거를 우리는 순환소수라고 얘기를 해. 보면 무한소수 중에서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한소수 중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무한소수 중에서 우리는 소수점 안에 어떠한 자리가 일정한 수로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한없이 되풀이 되는 무한소수 중에서 일정한 숫자가 한없이 반복이 되는 소수를 우리는 순환소수라고 얘기해. 그러면 반복이 되니까 실제로 그 반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걔를 우리는 뭐 순환마디라고 얘기해. 순환마디라고 하는 것은 순환소수의 중요한 건 소수점 아래에서야. 여기 소수점 아래에서 일정한 숫자의 배열이 한없이 되풀이 되는 부분을, 말 그대로 뭐 되풀이 되는 부분을 우리는 순환마디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은 0.12111은 0.121212 쭉 반복이 되는 거는 우리는 1, 2가 반복이 되시기에 1, 2를 우리는 순환마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순환마디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 순환마디에 의해서 그러니까 반복되는 부분을 순환마디라고 알았는데, 그러면 얘네를 바탕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우리가 매번 0.1111을 적는 게 아니라 이 경우는 우리가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해. 순환마디를 어떻게 해서 한번 표현을 하느냐라는 얘기는 쟤를 간단하게 표현해 보자는 거야. 0.12121212 반복이 되는 거를 0.12 위에 1 위에 점을 찍고 2 위에 점을 찍어서 순환되는 부분을 딱 잘라서 표현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앞에서 쭉 점을 찍어서 나열했던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지. 이게 효과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1, 2, 1, 1 어떻게 가는 거를 이렇게 표현했다. 예를 들어서 0.1 일단 이렇게 하자. 3, 4, 5, 3, 4, 5, 3, 4, 5 이렇게 하면 실제로 0.3, 4, 5가 반복이 되니까 3, 4, 5가 순환마디고 3 위에 5 위에 점을 찍고, 자, 너네가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점을 찍을 때는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만 점을 찍는 거야. 그래서 3, 4, 5가 반복이 될 때 3 찍고 4 찍고 5 찍고 이렇게 찍으면 안 돼. 점은 반드시 뭐 시작 부분과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점을 이렇게 찍어주면은 순환마디를 훨씬 더 뭐 간단하게 효과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겠지.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앞에 배웠던 앞에 저렇게 접근했던 순환하는 무한소수를 우리는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거지. 뭐 그래. 중간에 한번 끊었어. 있어서. 그래서 순환소수 표현에서는 봐야 될 게 특징이 그러니까 자, 순환소수 아까 본 것처럼 점을 찍어서 표현을 했지. 이 점을 찍어서 표현할 때는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순환마디는 한 번 쓰고 양 끝에 점을 찍는데, 자, 항상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건 뭐? 소수점 아래. 소수점 아래 기준이야. 소수점 표현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1, 2, 3 할까? 1, 2, 3, 1, 2, 3, 1, 2, 3이 반복이 돼. 근데 이거는 12.31 2, 3, 1, 2, 3, 1, 2 라고 하면은 내가 실제로 얘를 뭐 1, 2, 3, 1, 2, 3, 1, 2, 3, 1, 2, 3이 반복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1, 2.3에서 여기 점을 찍고 여기 점을 찍으면은 안 돼. 봐야 될 게 1, 2, 3, 1, 2, 3이 반복되지만 저 소수점 순환마디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뭐 소수점 아래 소수 부분 중에서 반복되는 부분을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얘가 아니라 뭐 12.312가 반복이 되는 거지. 312. 그래서 3 위에 2 위에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야. 자, 그리고 이게 소수점 아래. 그러니까 첫 번째 너네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지.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뭐 11 똑같이 할게. 1, 2, 12.312, 312, 그럼 312. 근데 312, 312, 312 반복이 되는데, 그러면 내가 12.312 반복이 되니까 312 이렇게 점 찍어도 되지만 12.312, 312, 312 중에 뭐 뒤쪽 312 파트에 대해서 여기 점을 찍어서 표현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항상 소수점에서 순환마디는 최대한 간략하게, 그래서 소수점 아래 순환마디가 반복이 될 때 가장 먼저 반복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게 아니라 뭐 요게 맞다는 거. 312가 똑같이 반복이 되지만 두 번째 파트보다는 첫 번째 파트가
해본 거지. 좀 더 간략하게 표현이 가능하겠지. 자, 한번 예를 보자. 거기 필수예제 3번에 0점 첫 번째야. 0.55555 이렇게 쭉 가는 거는 우리가 얘는 뭐 순환하는 소수고 순환하는 무한 소수고 얘는 0.5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 2번에 0.19191919라고 하는 것은 0.19에다가 1 위에 9 위에 점을 찍어서 표현할 수 있어. 자, 3번에 0.135 이렇게 나가는 거는 0.1 3535가 반복이 되지. 35 위에만 점을 찍는 거야. 4번에는 5.245가 반복이 되는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524 반복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지만 내가 아까 이거 뭐 점 아래에서 245가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는 거 뭐 제일 간단한 제일 먼저 반복이 되는 거 위에 점을 찍는 거야. 얘는 5.245가 반복이기 때문에 5위에 이렇게 점을 찍는 거야. 필수이제 4번에는 뭐 직접 한번 해보면 돼. 4번이야. 9분의 7을 소수로 나타내면 9분의 7을 쭉 한번 계산해보면 0.77777777이 나가고 여기서 첫 번째 순환 마디를 구하라고 하면 순환 마디는 7이지. 그 다음 순환 마디를 이용해 순환 소수로 표현해보면 0.777777 나가는 거는 0.7땡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어. 자, 쭉 개념 위주로만 쭉 한번 해볼게. 자, 11쪽에 이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했던 게 소수라는 거는 크게 무한소수하고 무한소수가 있었어. 근데 그럼 우리가 무한소수하고 무한소수라고 하는 거는 직접 우리 지금까지 해봤던 거는 직접 다 계산을 해봤었어야 했지. 유한소수, 무한소수는 직접 한번 다 계산을 해보고 처리를 했었어야 됐어.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귀찮잖아. 아까 본 것처럼 3분의 1이 0.3333으로 순환소수가 되는지 아닌지는 실제로 얘를 나눠봐서 0.3333333333이 쭉 되는 걸 확인을 해봤어. 아까도 봤지만 6분의 1 같은 거는 0.1666666으로 나갔었잖아. 그러면 이렇게 무한소수, 순환하는 무한소수로 나가는 게 있다면 유한소수도 있었지. 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4분의 1 같은 거는 뭐 나눠보면 0.25로 딱 유한소수로 떨어지지. 뭐 똑같이 해봐서 8분의 1, 5분의 1 해볼까? 5분의 1 같은 거는 0.2로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는 어느 경우에 직접 매번 다 쟤네를 나눠서 계산을 해서 유한소수, 무한소수를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언제 유한소수가 되고 언제 무한소수가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언제 나눌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겠지. 언제 무한소수가 되고 언제 유한소수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너네가 한번 찾아볼래? 어떠한 특징이 있어? 그러면 결국 4분의 1, 6분의 1, 3분의 1과 6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사이의 차이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온 거는 분모의 소인수가 얘하고 얘의 차이는 뭐 4분의 1, 5분의 1이니까 2하고 5만 있을 때, 그리고 얘는 2하고 5만 있을 때가 아닐 때, 즉 2하고 5 말고 다른 소수가 있을 때 저렇게 나오지만, 그러면 그게 뭐 그렇다고 외울 게 아니잖아. 그럼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 그거는 우리가 뭐 실제로 유한소수라고 하는 것은 이것처럼 100분의 25라고 딱 떨어질 거 아니야. 100분의 1000분의 만분의, 즉 10의 n다 이걸로 표현이 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100분의 25라고 하는 것은 뭐 2의 제곱분의 5의 제곱분의 25지. 그러다 보니까 유한소수로 딱 떨어질 수 있는 경우는 분모의 소인수가 반드시 2하고 5만 있을 때야. 뭐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을 때. 근데 그러면 생각해봐. 2하고 5 다 있어야 되나? 예를 들어서 똑같이 25인데 뭐 2의 제곱분의 25야. 그러면 이거는 유한소수가 안 되나? 근데 우리는 분수에서는 분모에 여전히 뭐 적당한 수를 똑같은 수를 곱해도 여전히 분수는 같은 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똑같이 10의 n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뭐 5의 제곱을 곱해버리면 이건 뭐 10의 제곱 따라서 10의 제곱 곱하기 5의 4제곱이 되어서 실제로 이건 뭐 100분의 5의 4제곱이 되잖아. 그래서 똑같이 유한소수로 표현이 가능해. 따라서 2가 5만 있으면 되는데 2만 있다고. 2만 있어도 되고 실제로 5만 있어도 돼. 똑같이 해볼까?
5의 제곱분의 이거 뭐 32 같은 거 해보자. 5의 제곱도 여전히 뭐 똑같이 2의 제곱을 분모 문자에 곱해주면은 10의 제곱분의 이거 2의 5제곱이니까 2의 7제곱이 돼. 이렇게 유한소수로 표현이 가능해. 따라서 우리는 언제 유한소수로 가능하냐? 유한소수 언제로 표현이 가능해? 분모의 소인수 2나 2 또는 2나 2 또는 5가 있을 때 이것만 있을 때 유한소수가 되고, 그러면 그 반대 즉 2 또는 5 그 외의 이거 외의 소인수 소수가 있을 때 우리는 얘를 무한소수라고 얘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무한소수가 된다. 그리고 무한소수가 된다는 거지. 무한소수. 그리고 무한소수가 되고 저 경우 우리는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 한번 배웠으니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자. 딱딱딱 해보자. 자, 그치?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1. 요거는 유한소수야 아니야? 직접 1을 2의 제곱 곱하기 5, 즉 20으로 나눠볼 게 아니라 얘는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으니까 유한소수가 맞아. 그러면 똑같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요것만 해볼까? 2의 제곱 2의 세제곱분의 1. 그럼 요거는 유한소수야 무한소수야? 분모에 2만 있으니까 이때는 뭐 유한소수가 된다.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10을 만들어주기. 자, 이거 하기 전에 이걸 한번 보자.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한번 봐야 돼. 우리가 아까처럼 10의 n제곱을 맞춰주려고 했으니까 뭐 10의 n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 2의 n제곱 곱하기 5의 n제곱 분의 1이기 때문에 뭐 여기 있는 n이랑 뭐 지수가 항상 같아야 돼. 같아야 맞출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2의 세제곱이 있으면 내가 뭐 필요한 거는 5, 2나 5가 있어야 되는데 그 2나 5가 뭐 지수가 같을 때 가능해. 그래서 2의 세제곱 있으면 5의 세제곱이 분모 문자에 필요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뭐 전체 10의 세제곱분의 5의 세제곱으로 유한소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분의 만약에 6이야. 그러면 우리가 2, 5, 3이 분모에 3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3하고 6은 약분이 되어서 뭐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2지. 그러니까 이건 뭐 유한소수가 만든 거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얘가 뭐 분모의 소인수가 2만 5만 있을 때 2나 5만 있을 때지만 근본적으로 뭐 기약분수로 고쳤을 때 결국 2나 5만 있을 때 그때만 유한소수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이외의 소인수 예를 들어서 이제 2의 제곱 곱하기 7 곱하기 5분의 뭐 6 이런 거는 실제로 뭐 무한소수가 되겠지. 그럼 뭐 무한소수는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되는 거야.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그 위에 그 이외에 소수가 있으면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된다는 거야. 그럼 직접 보자. 필수 예제 개념 확인 1번 보자. 한번 개념 확인부터 쭉 한번 같이 풀어보자. 필수 예제만 한번 쭉 풀어볼게. 개념 확인이랑. 그래서 첫 번째야. 0.45라고 하는 것은 100분의 45지. 그럼 이게 유한소수였는데 이거는 약분을 해보면은 기하분수로 나타냈으면 실제로 20분의 9가 되고 이거는 뭐 4, 5, 2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9지. 따라서 우리는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기 때문에 뭐 유한소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40분의 1. 40분의 1은 2의 세제곱 곱하기 5분의 1이야. 얘를 유한소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각각의 지수가 같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 2, 3개, 5 하나잖아. 뭐 곱해줘야 돼? 5의 제곱을 곱해주면은 5가 3개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지. 그래서 10의 세제곱분의 5의 제곱이 돼. 그래서 유한소수가 되는 거지. 자, 필수 예제 5번이야. 필수 예제 5번. 네, 첫 번째 거 보면 다음 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동그라미, 없는 거는 X표로 나타내. 자, 25분의 4라고 하는 것은 직접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5의 제곱분의 4지. 그러다 보니까 분모의 소인수가 2만 있네. 그래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어. 똑같아. 42분의 27. 이거는 실제로 6, 7, 40이잖아. 6, 7, 40이고 3, 9, 3의 세제곱이지. 그러면 이거는 6, 7, 40이고 이거 2 곱하기 3 곱하기 7인데 분모의 소인수가 3이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했지만 3하고 약분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실제로 뭐 2 곱하기 7분의 3의 제곱이야. 그래서 뭐 그렇게 해도 7은 없앨 수 없네. 그래서 소인수 자체가 얘는 표현이 불가능해.
그 다음에 3번에는 3번에지 39분의 7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계산해보면 3 곱하기 13분의 7이 되고 여기 분모의 소인수가 3도 있지만 13도 있네. 어차피 분모의 소인수가 2, 5 말고 엄청 많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얘는 유한소수가 안 돼. 무한소수야. 근데 이 무한소수는 뭐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의 제곱 그 다음에 4번이야.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42 그냥 실제로 7, 6, 42로 약분이 가능하지.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6이 되어서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기 때문에 뭐 유한소수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필수예제 6번이야. 요거는 헷갈릴 만하거든. 6번은. 자, 일단 한번 읽어봐봐. 자, 6번은 우리가 방금처럼 유한소수 회로는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는 게 있을 때만 가능하고 그럼 그게 언제 그렇게 되느냐 내가 언제 저렇게 만들어주느냐라는 거를 직접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야. 거기에 필수예제 6번에 72분의 5 곱하기 a잖아. 72분의 5 곱하기 a가 실제로 언제 유한소수가 되느냐 이걸 묻는 거야. 그럼 72분의 5라고 하는 거는 직접 소인수 아까 같이 뭐 소인수 분해를 해서 그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는 거니까 72는 6, 9, 8, 9, 70이잖아. 그러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분의 5 곱하기 a야. 그러다 보니까 이 a가 곱하기 a가 지금 너네 눈에 보여야 될 건 뭐 여기 3. 그래서 이 3이 눈에 가셔야 될 3만 없어지면은 이 소수 자체가 뭐 유한소수가 될 건데 그럼 이 곱하기 a를 통해서 우리는 뭐 3의 제곱을 처리가 가능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따라서 이 a라고 하는 거는 뭐 3의 제곱의 배수가 되면은 쟤를 처리할 수 있겠지. 그래서 3의 제곱의 배수 따라서 9의 배수야.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수는 9의 배수. 9의 배수에는 크게 뭐 9, 18, 27 쭉 나갈 거고 그 중에 가장 작은 수는 뭐 9야. 그래서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지. 나머지 유제들은 쭉 한번 너네가 숙제로 풀어와 봐봐. 자, 그 다음에 이제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기. 지금까지 했던 게 큰 분수를 소수로 한번 표현해봤고 분수를 지금 큰 흐름을 한번 봐야 돼. 우리가 분수라고 하는 것을 직접 우리가 소수로 표현을 해보면서 유한소수, 무한소수 그리고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어떻게 생겨먹은지 한번 살펴봤잖아. 그럼 이제 지금 거꾸로 가는 게 소수를 한번 분수로 나타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얘기를 해보는 거야. 이 소수를 분수로 나타낼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원리. 우리가 이 소수를 나타내는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근본적인 원리가 있다면 두 번째는 이 원리를 계속해서 숙단에서 나온 공식이 있어. 물론 이 공식 파트는 너네가 알아두면 계산 과정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원리 나오는 이 원리보다는 계산 자체는 공식으로 많이 해. 하지만 물어보는 거는 원리도 반 정도 물어보고 공식도 반 정도 물어봐 학교 시험에서. 그래서 첫 번째 원리를 한번 해볼게. 자, 우리는 0.158 여기를 해볼까? 58 이렇게 되는 이 수가 원래는 어떠한 분수를 나눠서 계산을 해서 저게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야. 0.158에서 58 나가지 얘는. 그래서 실제로 얘는 0.1, 58, 58, 58 이렇게 나가. 그래서 우리가 이 수가 뭔지를 모르니까 처음에 해야 될 작업은 첫 번째, 우리 이 모르는 수를 크게 x라고 둬. 자, 이 작업의 궁극적인 목적 자체는 뭐 점 아래 순환만이 걸거치는 게 뭐야? 58 계속 반복이 되잖아. 이 반복되는 걸거치는 쟤네 부분을 같게끔 만들어줘서 처리를 해주고 싶은 거거든. 어떻게 하느냐 한번 봐봐. 자, 첫 번째 우리가 주된 목적은 점 아래 순환마디가 반복되게끔 맞춰주는 거야. 지금 점 아래 순환마디가 반복이 안 되잖아. 1, 58이니까 점 아래 순환마디는 58부터 반복이 되지. 그러니까 점 아래 순환마디를 맞추려고 양변에 10을 곱해서 10x는 실제로 뭐 1.58 이렇게 나가지. 그러니까 10x는 1.5858이 되어서 이제 뭐 점 아래 순환마디가 반복이 돼. 자, 우리가 점 아래 순환마디가 반복이 될 때 얘를 이제 여기서 조작을 하는 거야. 점 아래 순환마디가 반복이 되면은 순환마디만큼 점을 뒤로 미루면은 순환마디만큼 이 점을 뒤로 미루면 점 아래 또다시 같은 부분이 반복이 돼. 그러다 보니까 점을 지금 2칸 미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에다가 뭐 100을 곱하는 거야.
여기다가 10에다가 100을 곱하면 뭐? 1000x지. 1000x는 158. 중요한 건 58. 그러다 보니까 뭐? 점 아래 순환마디가 뭐? 같아지는. 점 아래 순환마디가 같아지는 애가 중요한 거야. 점 아래 순환마디가 같아지니까 우리는 뭐? 위의 식 1000x에서 10x를 뺀, 즉 990x라고 하는 거는 158.585858, 1.585858이라서 뭐 585858 부분이 585858 부분이 딱 사라져. 제 위에서 밑에 식을 빼면은 158점,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식을 빼면 585858 부분이 같아지기 때문에 빼면은 이 부분이 사라지고, 따라서 이건 뭐 158 빼기 1이 돼.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 보면 x는 뭐 990분의 157. 그래서 우리는 990분의 157을 직접 계산을 해보면은, 즉 157을 990으로 나눠보면은 0.1585858이 나온다는 건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쭉 해보면 첫 번째 이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뭐 순환소수, 저 소수를 x로 두자라는 게 첫 번째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점 아래 순환마디가 반복이 되도록 10의 n을 곱함해서 점 아래 순환마디가 바로 반복이 되게끔 맞춰주는 거야. 여기서 10을 곱해서 1.5858을 만들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아래 순환마디가 반복된 상태에서는 순환마디만큼 점을 뒤로 밀어서 점 아래 순환마디가 같아지게끔, 이 부분이랑 같아지게끔 만들어서 빼기를 하면은 이 결과로 뭐 같은 순환마디가 삭제가 돼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뭐 ax, 얘는 얘가 되어서 x는 뭐분의 뭐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거든. 근데 이번에 바로 혹시나 점 아래 순환마디에 이미 뭐 반복이 되면은 바로 1에서 3으로 가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0.6666666은 점 아래 순환마디가 바로 반복이 되지. 그래서 얘를 x라고 두는 거야. x라고 두면은 한 칸 미룬다는 건가? 10x. 한 칸 미루면 10x고, 10x는 6.6666666이 해서 실제로 위의 식에서 밑에 식을 빼면은 여기는 9x는 6이 되어서 x는 9분의 6이라고 적을 수 있어. 쟤를 직접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순환소수로 표현이 가능해. 자, 이렇게 직접 한번 원리를 해봤는데 한번 몇 개를 해보자. 하나만 더 해볼까? 애들 아까 필수 예제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분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분수를 혹시 가능하면 기하분수로 표현을 해보는 게 좋아. 그래서 여기서 주로 나오는 게 9, 9, 9 이런 게 나오니까 3이나 9로 약분을 해보거나 또는 990 또는 99 이런 게 나오니까 11까지는 꼭 한번 약분을 해서 계산을 해서 기하분수로 한번 꼭 나타내봐봐. 하나만 해볼게. 뭐 나머지는 직접 너네가 한번 해보면 될 거고, 필수 예제 8번에 0.241 이걸 한번 해볼까? 똑같아. 내가 지금 할 건 앞에 있던 거 똑같아. 0.241에 대해서 4일에 점을 찍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그러면 우리는 얘를 첫 번째야. 얘를 모르니까 x는으로 표현하고 x는 0.2414141 이렇게 순환마디를 쭉 한번 풀어서 적어. 그 다음에 점 아래 순환마디가 반복이 되나? 아니. 그러니까 얘를 10만큼 뒤로 밀어서 10x는 2.414141로 반복이 되지. 자, 이제 점 아래 순환마디가 반복이 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점을 뒤로 밀어서 점 아래 순환마디가 반복이 되게끔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두 칸 더 미루면 되지. 여기서 두 칸 더 미루면 뭐 100을 곱해주면 되니까 뭐 1000x가 되지. 1000x는 241.4141이 반복이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 1000x에서 10x를 빼면은 여기 순환마디가 같기 때문에 같은 부분이 쫙 사라져. 그래서 사라지니까 우리는 뭐 1000x에서 10x를 빼면은 990x고, 이건 뭐 241 빼기 2가 되어서 이건 뭐 239. 따라서 우리는 x는 뭐 990분의 239. 얘는 더 이상 약분은 안 되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적어주면 돼.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소수를 분수로 직접 한번 표현해 봤는데, 이렇게 원리가 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식이 있어. 이 공식은 13쪽에 6번이야.
순환소수를 나타내는 두 번째 공식이야. 이 매번 과정을 물론 이렇게 하는 거 주로 학교에서 하는 건 요거일 거고 매번 이 과정을 직접 한번 해보기는 약간 귀찮은 감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귀찮은 감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 과정을 미리 한번 처리를 해놓고 그거를 공식화시켰어. 그래서 그 과정을 직접 한번 보면 우리가 결국 1000x, 100x에서 직접 순환마디만큼 미룬 다음에 계산을 하니까 그 계산에서 이 나온 공식을 한번 보면은 A, B, C, D에 대해서 A점, B, C, D에서 C, D가 반복이 돼. 판도선 똑같이 하면 돼. 이 한 칸 미루고 그리고 뭐 한 칸 밀어서 10x는 그리고 1000x에서 주제로 빼서 계산을 하면 그 결과가 우리는 그 결과를 따야 되겠고 그 공식을 어떻게 이해를 순환마디를 읽을 때는 뒤에서부터 읽으면 돼. 뒤에서부터 읽 때 적을 때는 앞에서부터 적으면 돼. 그러면 순환마디가 있는 것만큼 9를 적으면 돼. 순환마디가 지금 2개가 있지. 그러니까 9를 2개 적고 앞에서부터 9를 2개 적어. 그 다음에 순환마디가 없는 것만큼 0을 적으면 돼. 990이잖아. 990. 그러니까 990. 뒤에서부터 읽으면 990이지. 990을 여기 쭉 적고 그 다음에 전체 A, B, C, D에서 우리는 나머지 A, B를 빼면 돼.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앞에 요거 계산했지. 요거 계산을 직접 공식으로 한번 적용해보면은 우리는 990 순환마디가 있는 것만큼 9를 적고 없는 거에는 0을 적는 거야. 그 다음에 2, 4, 1 2, 4, 1에서 앞에 있는 2를 빼면은 실제로 뭐 990분의 239가 되지. 이렇게 쭉 복잡한 과정보다는 실제로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해서 적을 수 있는 거야. 몇 개 한번 더 해볼까? 0.47대 0.47 땡땡 하면은 순환마디가 지금 2개가 있지. 그러니까 99 순환마디 99분의 뭐 47 이렇게 바로 적을 수 있겠네. 0. 뭐 해볼까? 1 4 2 3 이렇게 보면은 지금 순환마디가 3개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뭐 9 9 9 그리고 순환마디가 없는 거니까 0 하나 없지. 그리고 뭐 3 적을까? 3 1 4 2 3에서 3 1 없는 3 1을 제거해주면은 계산해보면 원래 있던 숫자가 분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원리도 알고 공식도 알아야 매번 학교 상황에서 적용하는 거야. 이게 학교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지금 원리에 대해서 이 빈칸을 적어놓고 이 빈칸을 채워라 라고 나올 거고 이 공식을 알아두면은 실제로 저 원리에서 나온 분수가 뭔지를 바탕으로 분수를 직접 적용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 때 시간을 단축하는 도구로 많이 활용이 되거든. 그래서 요거는 직접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필수에 이제 9번에 뭐 이거는 직접 아까 내가 방금 이만큼 해봐서 너네가 직접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거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리수와 소수와의 관계야. 자 지금까지 했던 게 봐봐.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순환소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쭉 적절하게 소수로 꽂혀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갔어. 그럼 순환소수를 순환소수를 분수로 꽂힐 수 있었다면 원래 무한소수 역시도 분수로 꽂힐 수 있지. 그럼 이 말은 무엇이냐라는 걸 한번 봐야 돼요. 자, 우리가 방금처럼 무한소수 0.25 역시도 우리는 100분의 25로 나타낼 수 있고 똑같아 0.25 땡땡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이건 뭐 99분의 25로 표현이 가능해. 따라서 얘네 모두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지. 그럼 이 분수라는 말은 결국 유리수라는 말이야. 자, 우리가 크게 보면은 자, 아까 다시 처음부터야. 정수라고 하는 거는 크게 양의 정수가 있었고 0이 있고 음의 정수가 있었지. 그리고 크게 정수에서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었어. 그래서 얘네를 합쳐서 크게 우리는 유리수라고 했었지. 여기는 뭐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같은 거. 근데 이 유리수를 직접 나누어서 이 유리수는 결국 B분의 A로 표현하고 이 말은 A 나누기 B를 지금 계산해 보는 거야. 이 A 나누기 B를 직접 한번 계산을 해 봤더니 우리는 얘를 소수로 표현을 했었지. 그럼 이 소수에 대해서는 우리는 크게 우리는 두 파트로 나눴어. 뭐? 유한소수 파트와 무한소수로 파트가 나눴지. 그럼 이 무한소수에서는 우리가 방금까지 배웠던 게 뭐? 순환하는 무한소수를 배웠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적으로 0.25, 25, 25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를 순환하는 무한소수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0.25 땡땡으로 표현했어. 그러면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볼게. 순환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순환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 0.1315 너네가 생각나는 대로
2, 4, 3, 7 순환하지 않게끔 계속 적으면은 쭉 이렇게 순환하지 않게끔 적으면은 말 그대로 이거는 순환을 하지 않는 소수로 표현이 가능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무한소수는 크게 나눠볼 수 있어.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 순환을 하냐, 순환을 하지 않느냐라는 두 파트로 나뉠 수 있어. 소수라고 하는 거는. 자, 아까 봤지만 유한소수, 우리가 유한소수는 0.25라고 하는 거는 뭐 100분의 25로 얘는 뭐 분수로 나타낼 수 있었어. 그리고 무한소수 중에서도 순환소수는 순환하는 거 0.25 땡땡은 뭐 99분의 25로 분수로 나타낼 수 있지. 그래서 실제로 크게 이 두 개는 뭐 우리는 유한소수 그리고 무한소수 중에서도 순환소수는 우리가 크게 유리수 파트에 들어가. 그러면 우리는 얘가 유리수 파트에 들어간다. 즉 얘네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말이면 순환하지 않는 소수는 결국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어. 따라서 우리는 얘는 뭐 유리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소수 자체가 순환하지 않으면은 유리수가 아니야.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얘를 중학교 3학년 때 가서 뭘 배우느냐? 무리수라고 하는 걸 배워. 무리수라는 걸 배움으로 인해서 뭐 순환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거든. 예를 들어 이 무리수 파트는 중학교 3학년 가면 루트 2, 루트 3 같은 거 이런 거를 배움으로써 이 파트가 채워짐으로써 수를 모두 다 다뤄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흘러가는 거야.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필수예제 10번을 한번 봐봐. 필수예제 10번에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건 X표처래. 자, 첫 번째, 모든 유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자, 내가 일단 얘기하기 전에 필수예제 10번처럼 너네가 소수 파트의 개념을 물어보면은 반드시 여기 있는 이 표, 이 표를 반드시 옆에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 이 표를 옆에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 항상 풀기가 쉽고,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표를 적어놓고 문제를 읽어봐. 자, 이 문제를 읽어보면 첫 번째야. 모든 유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첫 번째, 유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우리가 유한소수는 항상 유리수지. 이 유리수의 정의가 뭐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지. 그러니까 O야. 두 번째, 무한소수 중에서는 순환소수가 아닌 것도 있다. 아까 봤지만 무한소수 중에서는 크게 순환하는 것도 있지만 순환하지 않는 것도 있지. 그래서 유리수가 아니다. 뭐 이 유리수 중에는 예를 들어서 파이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가. 아까 얘기했었지. 자, 그 다음에 3번에 모든 순환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라는 거는 순환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순환소수 중에서는 모든 순환소수는 항상 유리수잖아. 순환소수는 항상 유리수야. 그 다음에 4번에 모든 무한소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다. 모든 무한소수라고 하는 것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다. 무한소수에서는 순환하는 소수가 있고 순환하지 않는 것도 있고, 따라서 유리수인 것도 있고 유리수가 아닌 것도 있어. 그래서 항상 유리수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이다 라는 말은 아니지. 이렇게 해서 첫 단원의 기본적인 내용은 싹 한번 정리를 했어. 이렇게 아마 기본 내용은 항상 이렇게 찍어 줄 거야.